안쪽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못 받은 돈이 7억이나 있으신 거예요? 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진 않아요. 사실 떼인 돈은 떼인 돈이고 돈은 잃었으나 경험을 얻었고 건강을 잃지 않았지 않습니까? 칼국수 매출이 네. 매출이 한 70억 정도 되고. 70억이요? 예예.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로 다 하게 되면 네. 누구나 망한 가게를 무권리로 인수해서 매출을 3-4배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네, 전부 다요.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가시는 거예요, 사장님? 네, 이제 그 공장으로 이동할 네. 겁니다. 다 왔습니다. 저희 공장입니다. 많이 초라하죠? 모텔 옆에 여기요? 예, 여기 예, 많이 낡았습니다. 탑차도 보시면 아, 이거 사장님 차예요? 예, 포터르기니 이 정도 가고 모든 차에 르기니를 붙이시네요. 예. 네. 돼지고기랑 소고기를 취급하는 곳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육부의 총 책임자. 제가 이 업을 하게 됐던 스토리가 박 부장님한테 스토리를 들어보시면 총책임자세요? 네. 오. 대표님 식당에 제가 그 관리자로 있었는데 정육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대표님께서 제 편의를 봐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정육을 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신사업부를 만드는 거죠. 부장님도 칼국수집에서 일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일하다가 저는 이제 정육하러 나갈 겁니다 하니까 사장님이 그러면 정육 제조 공장을 차려줄게 이래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사장님?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부장이 아니었죠. 실무 일을 하고 부장이라든지 경력자들을 같이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네. 결국에는 우리 박 부장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게 되어서 관리를 하시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식당 관리자에서 육가공에 어찌 보면 막내로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 배우신 거네요? 네. 지금 현재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40-50억 정도 연매출입니다. 여기는 지금 임대로 있습니다. 시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많이 낡았고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쓸모없이 월세가 이제 비싸거나 실속을 추구하는 방향이 커서 보증금 천에 원래 50짜리 공장입니다. 50평인데 여기서 연매출이 50억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 말고도 저희 1창고, 2창고, 냉동창고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유지 비용을 최소화로 해서 그걸 고객들에게 돌려주고자 의미에서 월세 고정 지출이 적은 쪽을 택한 거죠. 공장 신축을 지금 샀습니다. 공장이 2개입니다. 육가공 공장이랑 같은 건물에 식품 제조 공장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육 제조 공장의 직원 수는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정직원은 12명 있습니다. 여기서 제조를 해서 식당이나 이런 소매업에다가 유통을 네, 해주시는 거네요? 맞죠. 배달 차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네, 배달차 5대 있습니다. 허가 자체가 식육 포장 처리업이 아닌 식육 가공업으로 구청이 아닌 시청에서 허가받아야 되는 식육 가공업을 여기는 득하였습니다. 네. 소매도 하셨었어요? 예, 소매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죠. 여기 한번 보시면은 제가 네. 처음 할 때 이게 누구예요? 접니다. 마이크 끼고 마이크를 끼고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받더라면 수익으로 사업을 했더라면 대구가 아닌 문경입니다. 문경읍 시골에 들어가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출 2천, 3천 나왔습니다. 결국엔 적자입니다. 적자인데도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 박 부장이 네. 정육을 너무 하고 싶다는 의도가 강했기 때문에 매장을 내게 됐고 거기서 시작해서 지금 매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제 사무실입니다. 범어점에 사무실을 이전했는데 1년 됐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제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곰팡이가 많이 썰었네요. 예,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3년 이상 할 수 있었던 것도 깨끗하고 좋은 공장 저도 사실은 하고 싶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성장하고 확실한 테크트리를 타서 큰 멋진 공장을 짓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장을 새로 짓고 있는 겁니다. 그 목표를 이루셨네요. 예, 그렇죠. 그만큼 사실 뭐 남들이 봤을 때는 람보르기니 타고 좋은 거 하고 뭐 집도 넓게 살고 다 좋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적으로 해왔고 이 이전에는 컨테이너에서 사무실을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부족칼국수 매장 4개와 공장을 분해하고 관리 차원에서 가지 않습니다. 부족한 일손이 혹시나 없는지 부족한 부분을 제가 채워주러 가는 거지 문제점을 찍고 개선점을 찾아주러 가는 게 아닙니다. 문제점을 찍고 하면 어떤 좀 안 좋은 결과가 있나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네. 먼지 한 톨 있는 거를 흠을 잡는다거나 트집을 잡는다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이 실무자가 되었을 때도 과연 이 먼지를 치울 수 있었을까를 저는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식구들에게 어떠한 개선점이나 이걸 치워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청소를 합니다. 바쁜 와중에서 저 역시도 놓치는 부분들이 많을 건데 개선점을 지적을 한다는 거는 사기가 떨어지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머리로서 청소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마음으로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거 느끼게 해주는 거는 제가 직접 닦고 있으면 이 친구들은 제가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니야 다른 거에 집중해줘 내가 하면 돼. 직원들이 자기 맡은 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장님이 예. 도와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일의 능률은 올라갈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는 문제점을 제가 치우러 가는 도움의 역할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식구들도 제가 오는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불편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루 일과는 직원분들을 도와주는 스페어 역할로 돌아다니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고충이나 또는 개인적인 사적인 이제 문제점이라든지 소통을 많이 합니다. 소위 말하면 오지랖이 많은 성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알바 친구들이든 직원 친구들이든 1시간씩 2시간씩 대화를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려운 대표와 직원이 아니라 같은 식구 개념으로, 그렇다 보니까 대화로서의 하루 일과가 다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고생해요. 지금은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냉동창고하고 위치 잡아줘야 되는 게 있어서 공사 현장으로 지금 이동할 겁니다. 지금 설비하는 거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공사 현장 그 감독도 사장님이 같이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예, 저희 인테리어 팀이 따로 또 있습니다. 인테리어 쪽이나 시설 설비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습니다. 보통 인테리어 같은 거는 어떻게 업체에다 맡기잖아요. 네, 그렇죠. 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인테리어 총괄 이사가 있습니다. 이사 밑에 이제 팀들이 있는 거죠. 이 차는 차값이 얼마인가요? 시승학세 포함하면 8억 조금 넘는 차량이죠. 대출이 있는 차인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 차를 사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차를 좋아했는데 꿈조차도 꾸지 못했던 차죠. 꿈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룰 수 없는 게 꿈이라고 생각을 바꿨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드림카가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거든요. 꿈을 이루게 됐죠. 또 이루어 보니까 사실은 또 허망하더라고요. 꿈이라는 게 사실은 가지지 못했을 때, 갖고 싶을 때 가지기 위한 열심히 하는 노력하는 과정이 사실 행복했던 거지, 가지게 되었을 때는 사실은 큰 행복감은 없더라고요. 허망하더라고요. 이쪽이 이제 제가 이번에 인수한 공장과 여기 상가 건물. 상가 건물은 어떤 건가요? 여기 상가 1층, 2층. 여기 식당은 이제 식당이고, 2층은 지금 사무실로 상가가 있고. 아, 공장을 인수하시고 저기 상가까지 인수하신 거예요? 네, 같은 저희 부지로 같이 매입한 겁니다. 예. 지금 어떤 설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냉동시설, 아까 말씀드렸던 육가공이다 식품 제조 공장을 이제 크게 규모화를 해서 냉동창고하고 햇석 공장 이제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습니다. 한 문지수가 더 줄어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진행할까요? 여기 요 부분인데 햇섭에 문제가 되는 건가? 그렇죠. 예. 좀 촬영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사장님? 아, 진짜 감회가 많이 새로웠고, 저희 뭐 똑같은 일상인데 저의 일상을 사실 동행하시는 분이 또 있다는 생각에 저도 한번 더 되새겨보게 되고, 이 영상을 보실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저와 저 가족들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큰 추억이다 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더라고요. 가족분들도 다 볼 테니까. 네, 아, 저때 내가 저렇게 열심히 살았지,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나 라는 거를 또 한번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된 것 같아서 사실 너무 감사하고, 저도 시청자였지만 제가 촬영을 해보니까 아, 정말 좋은 경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장님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수익의 극대화나 또는 매출의 증대보다도 고용 창출에 포커스를 맞춰서 고객 확보도 확보지만 젊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대기업이 아닌 자영업 쪽이라든지 또는 식품 제조 공장 쪽에서도 충분히 취업을 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게 제 큰 꿈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나아가서 저희 회사의 식구들을 늘리는 거, 그게 가장 큰 저의 소원인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늘리고 싶으신가요? 현재 지금 한 80명 정도가 되는데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딱 10배 정도? 많은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영양가 있는 800명이 될 수 있고, 그 800명들이 다들 진짜 회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이 가질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게 가장 더 큰 중요한 포커스겠죠. 마지막으로 휴먼스토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도 이 휴먼스토리를 참 좋아하는 애청자인데, 제가 잘하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잘 못하고 있는 부분 또는 놓쳤던 부분들도 사실 영상을 보면서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는 알고 있었으면서도 놓쳤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휴먼스토리를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 되었고, 누구든 하면 됩니다. 근데 하지 않으려고 해요. 좋은 차나 성공은 하고 싶다인데,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분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눈앞에 수익적인 거나 금전적인 걸 떠나서 내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하게 된다면 누구든 다 성공할 수 있고 다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좋은 차나 또는 뭐 금전적인 게 있을지라도, 람보르기니가 소위 말해서 있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젊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30대 중반입니다. 20대 많은 시청자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 된다라는 거를 이 영상에서 꼭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됩니다. 휴먼스토리 화이팅!